보건의료기본법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선언적인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고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서 그리고 살펴본 것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의료 법규에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정도를 아시고, 여기에서 굳이 외우고 넘어갈 게 있다면 보건의료인의 종류라든지 의료인의 종류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다. 각종 계획이나 사업들이 나왔는데 누가 무엇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이 정도는 전 문제 낼 게 없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가장 큰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주요 시책을 이제 장관이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만나가지고 매년 논의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마련을 하고, 그 외에 최근에 추가된 기후 보건영역 평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보건의료 실태조사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의사가 부족한지 간호사가 남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법. 의료법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은 그 의사에 대한 것과, 물론 이제 의료법 안에 의사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의료인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치과의사의 영역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에 대한 것과 병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사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 절반을 차지하고 병원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 포함, 그냥 이제 의료기관인 거죠. 편의 좋은데. 일단 의료법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의료법을 보면은 이제 이 법에서 의료인은 누구누구다라고 써 있어요.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하면 이제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인데 그 면허의 종류를 딱 5가지로 제한을 해놨어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무당,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의료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그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와 보건 지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환자의 간호는 이제 당연히 간호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논란이 되는 거죠, 항상. 이제 환자의 간호나 환자에 대한 건강교육,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는 해도 되는 건데, 사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도 새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의사가 해야 되느냐, 간호사들이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병의원에서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침습적인 행위,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선생님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게 걸리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의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여기 원장님도 면허정지 한 번 더 했던 거 아세요? 나쁜 일을 한 건 아니고 이런 그냥 행정적인 걸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의료법을 위반해서 막 면허정지를 당하고 면허 취소를 당하고 하는 게 진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냥 우리 간호사가 알아서 해주지, 우리 원무과장이 알아서 해주지, 그냥 다 떠넘기고 있다가 철퇴만 한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들이 PA로 대학병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의원에서는 더욱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훌륭한 원장님이 돼가지고 할 때 뭐 적어도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다 의사를 고용해야 되느냐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시작을 할 때 뭔가 대비책을 마련을 해두고 뭐 핑계거리라도 생각을 해두고 간호사한테 피해를 시킨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해가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의료법 맨 앞에 딱 박혀 있어요. 연호된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법적인 용어로는 의료기관이 맞고 또 그게 이제 건강보건에서 요양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병원을 뜻하는 거예요. 의료기관, 병원, 요양기관 다 이제 병원을 의미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병상, 베드 수를 가지고 병원의 급을 나눠요. 가장 작은 거를 의원이라고 하고 베드 수가 많아지면 병원, 더 많아지면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종합병원 중에서 또 이제 막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을 하기도 하고 병원 중에서 전문병원, 특수병원을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의원이랑 병원이랑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름을 보면 돼요. 병원 이름이 병원으로 끝나면 병원이고요. 의원으로 끝나거나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면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들은 병원인 걸 막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붙이지 않아요. 병원이라는 걸 어떻게든 티를 내지. 그리고 이제 의원인 선생님들은 약간 좀 숨기고 싶어하는 분들은 큰 의원을 하는데 병원이라는 거를 못 달고 빌딩 하나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의원 하면 이제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의원이라는 말을 안 달죠. 그래서 의원은 병상 수가 없거나 또는 29병상까지는 의원이라고 해요. 빌딩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베드가 29개, 30개를 안 넘어가면은 병원이라는 이름을 못 달아요. 그래서 의원은 이제 외래를 위주로 하는 곳을 외래를 위주로 하면서 이제 병상이 좀 적은 곳을 의원이라고 이야기하고 30병상부터는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병원부터는 주로 이제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의 진료를 하는 곳을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을 다시 몇 가지로 나눠서 일단 병원으로 끝나면 다 병원이에요. 뭐 종합병원은 병원인가요? 당연히 병원이죠. 종합병원도. 요양병원은 병원이에요? 병원이에요. 병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슨 정신병원 있잖아요. 정신병원은 병원인가요? 병원 맞아요. 병원으로 끝나니까. 네. 이름을 보시면 되고 일단 의원이든 병원이든 진료 과목은 제한이 없어요. 뭐 내외산소, 뇌관리학과도 진료과이고 병리과, 뭐 진단검사 의학과, 의원 이런 거 만들어도 돼요. 그 안에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지는 약간 고민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전문의 제도는 사실 명칭을 표시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병리과 전문의를 땄다 그러면은 뭐 메디필 병리과 의원 이렇게 개설을 하시면 돼요. 괜찮은 전혀 지장 없어요. 밖에다 간판 걸어도 상관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의원이나 병원까지는. 그런데 종합병원이 되면서부터는 제한이 약간 생겨요. 종합병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중형병원에 해당하는 100베드에서 299베드까지 규모에 해당하는 병원은 최소한 7가지 전문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7가지 전문 과목 중에서도 내외산소 3개 이상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방진 중에서 또 하나 이상을 포함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외우기 쉬우려고 영상의학과가 옛날에 방사학과였잖아요. 이건 마방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진검병리는 항상 묶여서 가요. 진단검사 의학과 또는 병리과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법률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문 과목을 나눠서 했는데 이런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진검병리를 항상 묶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외산소 중에서 자기가 3개 이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4개 다 선택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최소한 3개 이상 선택을 하고 마감진 중에서 최소한 1개 이상 3개 다 선택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 선택한 거랑 이쪽 그룹에서 선택한 거 합쳐서 7개가 넘어야 된다.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병원이라는 이름을 달 수가 있어요.